안녕하세요. 오늘 사연을 들려드릴 30대 여자입니다. 평소에 유튜브에서 놀라운 사연들을 많이 봤는데 제 이야기도 해볼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아는 사람이 많이 없고 사실 제 스스로도 떠올리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사연 잘 들어주시고 많은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전공에 그렇게 큰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인생에서 뭔가를 의욕 있게 시작해 본 경험도 없고 하나를 끈질기게 하는 성격도 아닌지라 스스로 자책도 많이 들고 부모님께도 항상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되기도 했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방황했던 시간이 다른 또래들보다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알바를 전전하며 흥미있는 일을 찾았는데 바로 바리스타 일이었어요. 우연히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찾게 된 제 적성이었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단골들과 안부를 묻는 것도 너무 좋았고 제가 손도 빠른지라 일도 잘해서 사장님도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언젠가는 카페를 열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아요.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저는 졸업하고 나서 카페 몇 군데에서 계속 일을 했고 돈을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어요. 주말이 되면 카페들을 다니면서 제 카페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점점 구체화시켰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외동딸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다지 저에게 터치가 없으셔서 혼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저는 카페를 열 수 있는 기본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 너무 기뻤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중간중간 연애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오래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도 했었고 괜히 시간 낭비 같아서 결혼을 꿈꾼 사람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대학가 주변 상권에 개인 카페를 하나 차리게 되었고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책정했지만 오래 카페에 머무는 손님들이 많지 않아서 회전율도 좋았고요. 2년 정도 운영을 하니 친해진 단골분들도 많이 계셨고 꼭 오래오래 운영해달라는 손님분들도 계셔서 행복하게 운영해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그곳에서 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아직도 그때가 꿈에 나오곤 하지만요. 남편은 자주 카페를 들르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저보다 2살이 많다는 것과 사업을 한다고만 알고 있었고 항상 라떼를 마시곤 했죠. 거의 매일 들러서 안부도 물어봐주고 제가 머리를 바꾸면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알아봐주던 사람이었어요. 제 스스로는 손님과 관계의 선을 지키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멀끔한 모습에 호감이 가는 제 마음을 막을 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는지 저에게 대시를 하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때 마음이 많이 움직였죠. 은주 씨, 오늘 카페 마무리하고 같이 밥이라도 먹으러 가면 어때요? 오늘 딱 시간이 나서 같이 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혹시나 부담스러우실까봐 이제야 여쭈어봐요. 네, 좋아요. 오늘 9시에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요. 네, 그럼 제가 9시에 이쪽으로 데리러 올게요.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해요. 저와 그 단골 손님은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생각보다 일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서 하루 종일 일에 빠져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본인 일에 자신감도 있어 보였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더욱 호감이 가게 되었어요. 처음엔 얼마나 매너도 있고 섬세해 보였는지 배려도 많이 해주는 모습에 저는 만나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3년간 뜨거운 연애를 했고
다른 커플들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일주일 내내 함께하고 집에 오고도 서로를 보고 싶어 했죠.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주 7일을 만나고도 서로 좋아 죽던 그 시기에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또 다른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도 시간 낭비 같았고 저에게 딱인 짝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고 하면 누구를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 하셔서 식사 자리를 두어 번 하고는 결혼 준비를 허락받았어요. 관건은 이제 남자친구네 부모님이었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위해서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가려고 할 때 남자친구는 엄마가 손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만 슬쩍 해주셨어요. 저는 어느 정도 자금 준비가 되어 있었고 앞으로도 카페를 확장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어머님은 저를 정말 반갑게 반겨주셨고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친구한테 들은 것 같이 바로 손주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은주야, 아이 생각은 있는 거지? 네, 저희도 얘기 대충 나누긴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냥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도 오빠도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잘 생각했다.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얼른 낳기만 하거라. 손주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주 내가 안달이 났다. 결혼하면 최대한 빨리 가져 꼭. 알았지? 네, 노력해 볼게요, 어머님. 어머님은 생각보다 아이를 더욱 기다리고 계신 듯 했고, 저 또한 아이를 좋아하는지라 그다지 거부감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면 선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자신도 있었고요. 남자친구를 보니 옆에서 환하게 공감하듯이 웃고 있었고, 이제 계획만 잘 세워서 아이를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올리게 되었고, 해외에서 가족만 모시고 조용히 결혼을 진행했어요.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허례허식이라고 생각했고, 남자친구도 잘 맞춰줘서 만족스럽게 결혼식을 마쳤죠. 또 저희 둘 다 외동딸, 외동아들이라 부모님들께서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신혼집은 시댁과 친정의 딱 중간에 있었는데 결혼한다고 하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결혼하니 부모님께 더욱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 저는 주말마다 알바생에게 가게를 맡기고는 시댁과 친정에 가곤 했죠. 다만 시댁에 갈 때마다 저는 듣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독자인 건 알지? 아들을 낳으면 4대 독자가 되는 거야. 너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가져줬으면 한다. 아들이면 더 좋고. 그게 맘대로 되나요? 딸이든 아들이든 요샌 다 귀하지요. 우리 아들도 내가 엄청 귀하게 키웠다. 최선 다해서 아프지 않게 돈 많이 벌게 잘 내줘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많으신 게 느껴졌고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유대관계도 굉장히 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 나쁠 건 없겠다 싶었어요. 저희도 아이를 바로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때쯤 제 인생의 암흑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신이 잘 안 되었던 거죠. 저도 남편도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기다려보면 언젠간 찾아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며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점점 눈치를 주시는 듯 싶었고 저와 남편도 슬슬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아기는 마음을 놓으면 찾아온다곤 했지만 마음을 비우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보, 왜 자꾸 아가가 안 찾아오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는 걸까? 엄마로서 준비가 안 된 걸까? 아니야. 시간을 두면 찾아올 거야.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나 봐. 우리 산부인과 가서 검사라도 받아볼까? 뭐가 문제인지? 은주가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검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산부인과를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자세히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엄청 떨렸어요. 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면 어쩌지라는 생각에 가득 차서는 우울해 있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가는 길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던죠. 은주 씨, 아무 문제 없어요. 몸 정상입니다. 남편분도 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우선 날짜를 정해서 드릴게요. 노력해보시고 한 번 더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 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은 것만 같았어요.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몸이고 이제 정말 마음을 차분히 먹고 기다리면 올 것 같다는 설렘도 생겼고요. 남편을 닮은 예쁜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싱글벙글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남편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에서 함께 검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아니면 남편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집에 와서 떨려 하던 남편도 소식을 듣고는 굉장히 기뻐했죠. 오빠, 나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나 정상이래. 아무 문제 없대. 다행이지. 얘기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정말. 정말? 와, 정말 다행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된대? 거기서 얘기해 준 거 있어? 오빠도 한번 검사 맡아보라던데 시간 돼? 가서 한번 다 검사 받으면 좋을 것 같긴 같더라고. 그래, 나도 검사 한번 다녀와야지. 엄마가 얼마나 난리인지 검사는 나도 해보고 싶었어.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게 걱정하지 말자 우리. 우선 최대한 노력해보자. 그래. 내가 예약 잡아줄 테니까 시간 말해줘. 한번 다녀와봐. 얼른 나도 우리 애기 만나고 싶어. 남편은 저와 같은 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사업이 바쁜 와중에도 가서 검사를 받더라고요. 남편도 이렇게나 간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가만 찾아와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결과를 물어봤어요. 혹시나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이 되었지만 방법은 무조건 있겠지라고 동시에 생각도 했고요. 오빠 뭐래? 결과 들었어? 응, 결과 들었는데 나도 정상이래.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 문제될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하셔. 정말? 아, 다행이다. 이제 우리 마음 비우고 아기만 기다리면 금방 생길 것 같아. 우리 은주도 고생 많았어. 걱정 많았지? 우리 곧 아기 찾아올 것 같아. 느낌이 그래. 그럼 다행이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잖아. 아, 어머니께도 말씀드렸어? 말씀드리니까 다행이라고 하시네. 우리 둘 걱정 많이 하셨거든. 내가 잘 말씀드렸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 은주야. 다행히 남편 몸도 정상이었고 우리에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아기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던 걸까요? 저희는 간절함으로 약도 먹고 민간요법도 하며 말 그대로 아이가 생긴다는 별짓을 다 했지만 아이가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큰맘 먹고 시험관도 시도해 보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쯤 되니 굉장한 좌절감이 들고 죄책감에 시달려 불면증도 생기더라고요. 우울증도 생겨서 저는 정신과 약도 같이 복용해야 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카페도 제가 신경을 쓰지 못하니 계속해서 알바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를 남편은 모두 보았고 저희 친정과 시댁 모두 알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제가 딸이다 보니 안쓰러움이 더 크셨는지 아이가 뭐가 중요하냐. 요새는 안 낳고 잘 사는 사람 많다더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만 며느리는 정말 남인 건지 시댁에서 아니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눈치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이제는 아기 얘기를 하기도 지친다면서 너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며 구박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얘 은주야,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은 문제가 있을 리 없고 남들은 둘째에 셋째에 잘만 보는데 왜 너희만 안 생기는 거니? 죄송해요. 그러게요. 저도 왜 안 생기는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너가 문제지.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원. 옛날에 너 낙태했거나 유산했던 경험은 없니? 그러면 안 생긴다던데. 네?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가뜩이나 안 생겨서 너무 속상한데 저 그런 적 없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니?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가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아기가 준비가 안 되었는지 안 찾아오는 거겠죠. 왜 그렇게 상처를 주세요? 이거나 가져가라. 아기 생긴다는 부적이야. 집안 곳곳에 좀 붙여놔라. 어머님, 저 기독교예요. 집에 부적 붙여놓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억지로 그렇게 오라고 해서 아기가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제 몸만 문제예요? 저도 남편도 같이 병원을 갔었는데 모두 정상이라고 했었는데요. 아들이 뭐가 문제여서 병원을 보냈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구나. 지금 몇 년째니? 아휴, 됐다. 말을 말자. 내년에도 안 생기면 그냥 이혼해라. 나도 도저히는 못 참겠다. 내가 너희 결혼 전에 손자 낳으면 4대 독자라고 신경 쓰라고 했니, 안 했니? 내가 너한테 뭐 바란 거 있니? 아이만 하나 낳아주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니? 네, 어머님. 그게 어렵네요. 참 맘대로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와서 제대로 애 낳아드리지도 못해서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잘못됐으면 조용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있을 것이지 뭘 잘했다고 그렇게 고개를 쳐들고 대들어? 어머님이 왜 제 탓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아이는 저 혼자 가지는 건가요? 그리고 병원에서 둘 다 정상이라고 했고 뭐가 문제인지 저도 모르겠었거든요. 부적을 하라고 하시질 않나, 구슬한다고 하시지 않나. 눈치 주시는 것도 정도 것이지 점점 선 넘는 발언으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제가 애 낳아주러 시집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을 사랑해서 시집을 온 건데 말이죠. 그렇게 그날 집에 돌아오던 날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가 그렇게 욕을 먹는 와중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거든요. 오빠는 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겠어? 나 혼자 애 낳아? 내 몸만 비정상이야? 오빠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은주야, 사실 엄마가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엄마 손주 그렇게 원한다고 말했고 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사실 너 몸이 안 좋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오빠도 그렇게까지 나한테 말을 한다고? 왜 가만히 있나 했더니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였구나. 나만 나쁘지, 나만! 그날 이후로 저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고 아무 말도 안 하던 남편과도 사이가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사이가 안 좋아지니 아기가 올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고 이제는 이 사람이 제 아기의 아빠가 되는 것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있을 수많은 고난에 이 사람이 저를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생겼거든요. 이미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시어머님은 밤낮 없이 전화를 해서 부적을 붙이라고 하시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도 딱히 싫다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왜 제가 미리 말을 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혼하자. 오빠, 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 우리 지내면 있는 아기도 없어지게 생겼어. 그래,
왜 말 안 하나 했다. 그래, 그냥 해버리자. 나도 너 예민한 거 더 이상 못 받아주겠고, 엄마가 뭐라 하는 것도 힘들고, 그냥 그만하는 게 맞겠다.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더 이상은 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일에도 집중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저는 대인기피증처럼 누군가를 만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저를 보고 수군대는 것 같기도 했고, 아기를 가진 친구들을 보면 제가 너무 작아졌거든요. 이혼을 왜 했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도 전 제대로 답을 할 수 없었고, 정말 제 몸이 문제였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방 안에서만 컴컴하게 문을 닫고 지내기 시작했고, 카페는 어떻게 굴러가던지 말던지 매니저에게 맡기고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 집에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아마 제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랬나 싶지만 이런 감정들도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나 제가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한 어미새를 보게 되었고, 저는 갑자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새끼를 잘 챙기는 어미새를 보니 저도 왠지 모르게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이 생겼달까요? 저는 그날부터 제 카페에 다시 나가서 제대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놓쳤던 부분들, 전달받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시 체크하기 시작했고, 직원들도 교육시키면서 처음 카페를 열었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노력했어요. 점점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자신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고, 제 가족들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이런 저를 반가워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 중 제일 성공하여 산부인과 의사로 지내고 있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와 정말 친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불임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친구에게 가서 검사를 받지는 못했죠. 그 친구는 유독 저를 많이 신경 써줬고 전 시댁 이야기를 듣더니 같이 화내주고 본인이 남편 검사를 다시 하고 싶다고 하던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카페에 와서 저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얘 은주야, 너 고등학교 때 후배 중에 가사한다고 했던 애 기억나? 단발머리에다가. 아이고, 기억이 나겠어?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야? 대학교 동기도 가물가물하고만. 아, 왜 있잖아. 맨날 나가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했었던. 아, 너 얼굴 보면 딱 알 텐데. 근데 걔가 왜? 어디서 봤어? 아니, 걔가 오늘 우리 병원에 진료를 보러 왔더라고. 가물가물해서 어디서 봤었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애지 뭐야? 나랑은 조금 친분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딱 알아봤지. 아, 그래? 임신했대? 좋겠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고민이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터놓는데 아주 놀랄 노자야. 자기가 고민이고 한데 말할 곳이 없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 아이가 남편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애 낳으면 병원에서는 친자인 것처럼 다 해주는 거냐. 왜 애 낳고서 유전자 검사 안 하냐 이런 거 꾸직꾸직 캐묻더라니까? 어머, 어머, 정말? 대박이다. 그치? 사진 보여줄까? 내가 어제 고등학교 때 사진 다 뒤져서 찾았어. 얘 봐봐. 아,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세상 별일 다 있네.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참. 내 말이 내가 남편한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은 지 자식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울 거 아니야. 그렇겠지. 아주 남들은 애가 잘만 생기는구만. 정말 생각도 안 나는 가물가물한 고등학교 후배 이야기였고 엄청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마치 드라마 같았달까요? 요새도 그렇게 겁없이 친자도 아닌데 속이고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당돌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이 거의 다 지났을까요? 카페 앞으로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전 시어머니였어요. 제가 잘못 봤나 싶어 저는 눈을 계속 비비고 있었죠. 양심이 있다면 여기에 올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자세히 보니 아기를 안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은주야, 오랜만이다. 아유, 카페 잘 되네. 어쩐 일이세요? 저희가 이렇게 볼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쫓아내실 땐 언제고 왜 제 발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왜 그렇게 사납게 구니? 할 말 있어서 온 것뿐인데. 전 없으니 나가주세요. 저희 아무 사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이인 거 아시죠? 아가 좀 봐라. 어떻니? 우리 아들이랑 아주 빼다 박았지? 누군데요? 누구긴 누구야. 우리 손자다. 새로 결혼한 아가가 아주 기똥차게 낳아줬지 뭐니? 이것 봐라. 우리 아들은 멀쩡한데 네가 문제였잖아. 그 말씀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기까지 데리고요? 참 할 일도 없으시네요, 정말. 나가주세요. 업무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아유, 뭘 그렇게까지. 아가도 여기가 싫은가 보다. 우는 거 봐. 아무튼 잘 지내려무나. 종종 애기 데리고 들릴게. 뭘 굳이 들르세요? 애기한테 뭐가 좋다고. 들어가세요. 다시 안 봤으면 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또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애를 낳은 건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굳이 카페에 와서 자랑을 하는 꼴을 보고는 제가 참 이혼을 잘했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화도 나지 않고 그냥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참이었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카페에만 집중을 했고 카페는 제가 열심히 투자하는 만큼 점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오랜 기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내놓은 디저트가 대박이 나게 되었거든요. 친절하고 손빠른 직원도 두니 단골 손님들도 점점 늘어갔고 커피가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오픈하기 전부터 디저트를 포장하려고 줄이 쭉 서 있곤 했죠. 그렇게 저는 카페를 2호점을 내게 되었고 본점도 확장까지 진행하게 되었어요. 정말 제가 운이 좋았죠. 이 소식이 어머님께도 전해졌는지 갑자기 어머님이 오는 횟수가 느는 것 아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만만했는지 계속해서 카페를 찾아와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너 이거 확장하고 2호점 냈다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 하나요? 아니, 서울 한복판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 돈 위자료지? 우리 아들이 이혼할 때 준 돈이지? 아주머니, 저 돈 엄청 벌었어요. 그 돈으로 다 한 거예요. 돈도 없어서 쥐똥만큼 줘놓고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세요? 짜증나게. 앞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나가주세요. 맞잖아. 우리 아들 돈으로 이거 한 거 맞잖아. 아니면 결혼해서 꽁쳐놓은 돈으로 너 확장한 거지? 너가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이 생겨? 나한테 일부 타오.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이제서야 제가 돈 많이 버는 것 같으니까 배 아프세요? 그렇게 귀한 사대독자 낳아준 며느리랑 아들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협박에 업무방해로 신고하고 싶으니까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종종 찾아와서는 위자료와 꽁쳐놓은 돈으로 카페를 확장시킨 거라면서 수입의 일부를 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고요. 한 번 더 오면 정말 신고할 참이었죠. 일이 잘 풀리려고 하니 또 저한테 와서 왜 태클을 거는지 정말 화가 나서 주체가 안 되었어요. 그냥 잘 좀 살게 놔두면 안 되나요? 저는 그냥 모든 말을 무시하고 카페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건물주의 아들이 자주 들리면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주 들리던 손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건물주 부부께 들어봤더니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만날 때는 쉽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털어놓으면서 고소가 가능한지 전시댁을 신고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상의도 많이 하게 되었고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저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면서 일도 도와주고 제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 사람이 저는 참 고마웠죠. 그렇게 저희는 호감이 생겨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고 걱정만 많은 저를 항상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지켜주겠다고 꼭 결혼하자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저도 상처가 많았지만 이 사람을 한 번 더 믿고 시작해보기로 결심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도 하고 행복하던 어느 날, 또다시 어머님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처럼 보이는 사람과 같이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전 바로 112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했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죠. 더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거면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112에 신고 다 했어요. 며느리 앞에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하세요. 단호하게 말하면서 며느리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아 입을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 새로운 며느리라고 하는 여자는 바로 제 산부인과 의사 친구가 말한 고등학교 후배였거든요. 요즘 사진도 보여줬던지라 저는 한눈에 따갈 수 있었어요. 잠시만, 저분이 며느리예요? 그래, 맞는데 왜? 우리 4대 독자 낳아준 며느리다. 너보다 훨 낫지? 갑자기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 이 아줌마는 어떨까? 전 남편은 어떨까? 그렇게 4대 독자에 집착하더니 이 아이는 이 집하고 연관도 없는 자식이었던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애를 낳지 못해서 쫓겨났던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엔 제가 겪은 일들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래요, 좋아요, 어머님. 이 돈 수입 분배 해드릴게요. 하도 말씀하시니까 저도 힘들고 틀린 말씀도 아니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요. 대신 전 남편도 오늘 밤에 이 카페로 오게 해주세요. 아, 아버님도요. 변호사 옆에 두고 제가 각서라도 써드릴게요. 그게 확실하잖아요? 그래, 좋다.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좋아. 이제 너가 정신을 차렸구나. 네, 그랬나 봐요. 그렇게 원하는 대로 다 드릴 테니 꼭 모두 데리고 오세요. 증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러마. 저는 친자가 아닌 것을 확신하며 모두를 카페로 부르기로 했어요. 그곳에서 친자가 아닌 것을 밝히기로 했거든요. 세상이 좁다 좁다. 이렇게 좁을 수가 있었을까요? 산부인과 의사 친구에게 전화해보니 그 상태로 남편을 속이고 애 낳은 지 좀 됐다고 했으니 저 아이는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확신했어요. 변호사인 남자친구에게 이 상황을 모조리 말하게 되고 옆에 잠깐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남자친구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밤이 되고 그 돈을 받겠다고 전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새로운 며느리, 제 고등학교 후배까지 모두 카페에 모이더라고요. 저는 제 돈을 줄 생각이 콩알만큼도 없었고 얼굴도 너무 보기 싫었지만 복수를 위해서 참기로 합니다. 그래, 은주야. 다 모였으니 어디 한번 각서 좀 적어봐라. 변호사분이신가 보지? 네, 맞아요. 어머, 근데 애기도 왔네? 4대 독자라 그런지 아주 튼튼하네요. 그치? 아주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 너가 못한 걸 얘가 대신해줬으니 고마워해야지. 근데요, 어머님. 전 남편도 며느리도 눈동자가 검은색인데 아가 눈동자가 아주 연한 갈색이네요? 그럴 수가 있나? 이 말을 하자 옆에서 며느리가 움찔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진짜 웃기다. 저기 아줌마, 당신 애들 닮은 곳이 하나도 없는데 좋아요? 그냥 애기라서 구분이 잘 안 돼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가 못 나왔다고 깽판 부리는 거냐? 아줌마, 친자 검사나 해보세요. 딱 봐도 얼굴이 다른데 모르시는구나, 이걸? 친자 검사 해보시고 일치 나오면 저 깨끗하게 지분 일부 드릴게요. 결과지는 다 같이 있을 때 열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 좋아. 너 그 말 꼭 지키거라. 저는 침착하게 그렇게 어머님이 원하시던 지분을 걸고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불일치가 나오면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되기도 했고요. 보니 전 남편과 시댁은 친자로 굳게 믿고 있는 상태였기에 자신만만했지만 며느리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그때 저는 또 확신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다 같이 결과지를 확인하러 카페로 모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인 제 남자친구는 혹시나 친자면 어떡하냐며 걱정을 하더라고요. 다만 그렇다 해도 돈을 안 줘도 된다며 확실히 말했고 저도 줄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냥 친자검사를 위해 말한 거였으니까요. 자, 이제 열어볼까요? 4대 독자인지 아닌지? 며느리는 옆에서 벌벌 떨며 손톱을 뜯고 있었고 저는 기대에 잔뜩 찬 얼굴로 열어보았어요. 당연히 친자가 아니었죠. 세상에서 그렇게 기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생한 보답을 받은 것 같았죠. 아이고, 이걸 어쩌나? 4대 독자 물 건너갔네? 뭐,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지? 아가, 말 좀 해봐라. 우리 손주가 내 손주가 아니라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대체?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여보 한 번만 봐줘. 응? 나 정말 여보 사랑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전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여자의 따귀를 치면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저애 누구 애기야? 어? 그 자식이지? 너 예전에 만나던 그 자식 아기지? 응, 정말 미안해,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제발. 친자가 아닌 걸 알게 되고 전 시댁은 아예 난리가 난 거였죠. 그 순간 새파랗게 질려있던 전 남편은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붙잡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나 그냥 사기당한 거야. 나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후회 많이 했어. 널 왜 내가 감싸주지 못했는지. 우리 사랑했잖아. 이 카페에서 우리 추억도 많잖아. 잘 좀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제발! 제발! 꺼져, 제발. 그리고 너네끼리 싸우던 죽던 나가서 해. 우리 카페 더럽히지 말고. 니네 가족 다 데리고 나가. 내 몸이 문제라고 하면서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니? 남자가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쓰나. 사실 내 몸이 문제였을 수도 있잖아. 그치? 검사 다시 하고 우리 다시 가져볼까? 내가 진짜 사랑은 너였어. 너 검사했다고 했잖아. 정상이라고.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야. 사실 그때 나 검사 결과 안 들으러 갔어. 뭐? 근데 그렇게 엄마 뒤에 숨어서 날 내쫓은 거였어? 심한 놈. 다신 연락하지 마. 나 이 사람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곧 결혼해. 그리고 어머님도 다신 오지 마세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러자 어머님도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죄를 지어서 이렇게 큰 벌을 받나 보다. 내가 다 잘못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검사를 하고 난 뒤 결과도 듣지 않은 상태였고 계속 저와 문제가 생기니 이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선 아이를 다시 갖자고 노력해보자며 저에게 용서를 빈 거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불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알고 나서는 어머님도 전 남편도 전화 와서는 사과를 하며 아이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함께 살아달라고만 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없는지 말이죠. 며느리는 아이와 함께 쫓겨났다고 들었고 전 남편은 집에서 호혜 속에 술만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도 동네 사람 붙잡고 얼마나 저를 다시 붙잡고 싶은지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저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변호사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결국은 제 남편이 되었고 제 아기도 생기게 되었거든요. 듬직한 제 남편과 곧 나올 제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제 카페는 점점 더 잘 되어 3호점도 계약하려고 하는 중이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세상사 나쁜 일을 하면 정말 벌을 받더라고요. 왜 그렇게 제가 구박을 받고 쫓겨나는지 한참을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그 소굴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하늘이 저를 도와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분들 가정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